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요즘에 핫하게 뜨거운 대표적인 그룹을 얘기하라고 하게 되면 물론 강조를 많이 드렸던 현대차도 있겠지만 LG그룹에 대한 재평가나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발주자가 LG화학이죠. 네, 그와 함께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그룹사들도 뭔가 어떤 삼각편대식으로 어느 정도 전기차, 친환경차 쪽으로 맞춰가는 모습들이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회사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동향들 한번 쭉 훑어보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LG전자의 매출 구성과 함께 지금 LG전자 하게 되면 떠오르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밖에 TV, 모니터 그리고 또 스마트폰 사업부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 매출 구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 LG전자의 한계가 뚜렷이 나오는 게 아직까지는 가전회사에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LG전자 하게 되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실적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별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상고하저의 실적 흐름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도 그렇지만은 이 당기순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됐죠. 그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PBR 한 배 수준, 그러니까 즉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직 한 배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만년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었죠. 그런 관점을 봤었을 때 그러면 LG전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가전 쪽을 잘하는 건 중요한데 그럼 나머지 사업부 쪽에서 뭔가 변화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가장 LG전자가 공을 들이는 거는 보시다시피 냉장고 주요 제품으로 벌써 뜨기 시작합니다. 에어컨, 워시타워라고 하는데 이제 건조기까지 나오죠. 이쪽은 여전히 분기 실적 기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두 자리 숫자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홈앤 어플라이언스 사업부죠. 게다가 또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LG전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당연히 TV 빠지면 섭섭하겠죠. TV와 함께 관련된 사운드바, 톤프리 이런 쪽도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쪽 사업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굴곡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한 영업이익과 실적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특히 대표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평가는 생각보다 이제 매장 폐쇄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라는 상황들인데 하나 LG전자의 아픈 부분들이 하나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스마트폰 사업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G전자 스마트폰 요즘에 쓰시는 분들 거의 못 보죠. LG전자가 또 어떤 제품 믹스나 타겟팅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들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즉 두 자리 숫자대로 계속 역신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 길이 먼다는 부분들은 뚜렷이 스마트폰 사업부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화면을 터닝해서 나오는 이 스마트폰도 출시가 되면서 프리미엄 폰의 자존심을 걸고 가겠다라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잘 팔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중국의 화웨이의 반사이익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 높은 핸드폰 쪽에 대한 변화가 이를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여부들도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솔직히 기대감이 낮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자동차 부품 쪽에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즉 커넥티드 폰이죠. 핸드폰으로 자동차를 모두 다 연결하는 그런 쪽의 구조로 가져가는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모습들을 개발해서 이를 집중한다든가 하는 뭔가 차별화된 요인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마트폰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겠는데 지금 구조로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대한 흐름들도 개선은 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LG전자의 그러면 앞으로 성장을 이끌 만한 기대 사업부가 어떤 쪽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LG전자가 또 하나 꿈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는 전장 사업부로 가겠다라고 하는 VS 사업부라고 하는
Vehicle Component Solution이라고 하는 사업부 쪽에서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VS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과거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부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였죠. 그때 한창 얘기가 많았었던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조명 제조회사 ZKW,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 회사를 1조 4천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용 조명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먼저 첫발과 함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충분히 나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많이 보여줬던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매출의 차질과 영업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쪽으로 아직 성과가 뚜렷하진 않습니다만, 이쪽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이죠. 모터, 인버터, 배터리팩.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쪽이 배터리팩입니다. 그와 함께 또 차량용 안전장치 관련된 쪽,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용 램프 쪽에서도 앞서 인수한 회사에 대한 강점이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했을 때는 일단 지금 앞으로 LG전자를 보면서 주목해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내연 기관 쪽에서 전기차로 바뀝니다. 그럼 전기차란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어떤 기계적인 부품이 아니라 IT적인 부품으로 모두 다 바뀝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T 관련된 종합체로 변신하는 전기차에서 LG전자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가전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모든 IT 쪽을 집중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LG전자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시너지가 LG그룹 쪽에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사업부의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앞으로의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그룹 쪽에서의 변화는 말씀드렸듯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거기다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쪽, 그러니까 즉 전장 부품 쪽에서 좀 더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와 함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POLED죠. 자동차 센터 패시아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는 어떤 전자 화면으로 쭉 연결이 돼서 좀 깔끔하게, 그리고 또 사용자 편의에 집중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디스플레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센서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카메라 모듈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센서고요. 그와 함께 LG 하우시스는 차량 경량화를 또 담당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봤었을 때 뭐죠? 자동차의 전장 부품화되는 부분들을 모두 다 LG그룹들이 같이 밀고 가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핵심적인 부품의 구동을 할 수 있는 쪽은 LG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VS 사업부의 성장 가능성과 LG화학과의 동행 가능성들, 이쪽에 주목을 계속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VS 사업부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30조 원 정도 수주 잔고가 있었는데, 특히 모두 다 합치게 되면은 210조 원까지 나오는 수주 잔고를 본다고 하게 되면 계속 수주는 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LG화학에 이어서 여러 가지 수주의 변화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두 번째로 LG전자가 또 최근에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이 렌탈 사업부입니다. 지금 렌탈 사업부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제일 많이 나오던 게 LG전자 정수기죠. 이와 함께 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렌탈 사업부 쪽으로 봤을 때 상반기 중에 가장 많은 계정수를 올린 렌탈 회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04만 개 계정에서 지금 현재 239만 개 계정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렌탈 사업 매출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 1,300억대였는데 지금 2019년도 4,400억에 육박한다. 거의 뭐 연평균 30%대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LG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게 일단은 가전이다. 그럼 가전과 관련된 쪽에서 렌탈을 충분히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영업이익률을 계속 끌어올리는 현상, 특히 렌탈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죠. 웅진그룹의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도 렌탈 사업으로 웅진그룹을 거의 먹여 살렸을 정도로 그런 강한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 LG전자 쪽에서 중요하게 사업부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렌탈 사업부의 확대 흐름들도 계속 우리가 잘하는 가전을 이용해서 뭔가 수익성을 찾겠다 하는 흐름들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LG전자 하면은 아직까지는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로봇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쪽으로는 2017년도에
인천국제공항 갔었을 때 보셨던 뭐 안내 로봇이나 청소 로봇 이쪽에 대해서 계속 강점을 가져갔었다가 이번에 2018년도 때 로봇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죠. 클로이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로보스타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사업부에 대한 확대 기대감은 일단 계속 남아있는데 당장은 지금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배달의 민족과 배달 시행을 하는 로봇을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쪽에 LG전자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배달도 로봇이 시행한다는 뭔가 자율주행 성격의 자동차가 약간 축소화된 개념이죠. 이런 로봇의 개념들이 이제 서빙까지 하고 배달까지 한다는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자리 잡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도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쪽은 일단 아직까지 기대감이겠지만 이에 따른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사업부적인 변화 쪽에서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LG전자의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보셨는데 올해 실적 관련된 동향들은 매출 자체는 조금 작년보다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1조 5천억대까지 흐름으로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 8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가총액이 13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주당 순자산이 8만 8천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나아가는 기대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PDR이라고 그러죠. 드림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저평가가 뚜렷한 또 하나의 IT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은 실적이 더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조 원대, 당기순이익이 1조 8천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성장을 확보가 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 저평가로 뚜렷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흐름은 올해 상반기 때 부진했던 사업들의 변화 가능성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흐름들이 좀 더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말씀드렸던 전장 사업부가 강화될 가능성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TV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죠. 그래서 OLED TV를 중심으로 계속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확보되면서 어떤 매수세와 함께 잘 팔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부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앞으로의 실적 흐름들을 이렇게 좋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에 따라서도 주가도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게 되면요.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8월 12일 날 다시 한번 살짝 접었다가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즘 대형주도 거의 현대차에서도 보셨듯이 15% 10% 이상 상승하는 것은 거의 다반사가 된 일상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LG전자를 바라볼 때 중요한 상황들은 이제 월봉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조 쪽에서 여기서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일단 박스권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9만 원대 중반대 흐름들까지는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실적 흐름들이 하반기까지 정강 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하반기도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과 함께 전장 사업부 쪽에서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2017년도 보여줬던 그때 사상 최대 실적이니 얘기가 많았었던 부분들이죠. 그때 흐름들이었던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는 앞에 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의 가장 큰 숙제는 일단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흐름들과 함께 어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즉 현대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상반기에 고생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하반기의 숙제고요. 그와 함께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LG화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장 부품이 얼만큼 실적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정고점대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목표는 그래도 한 10만 원대 이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뚜렷한 LG전자의 변화가 앞으로 기대된다는 측면 쪽에서 조금 더 확인하고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간다고 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LG그룹 쪽에서의 변화와 함께 LG전자도 나도 LG그룹입니다 라는 부분들 쪽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좋은 흐름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실적 동향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